렌더 패스는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이제 블렌더에서 렌더를 걸고 나서 패스를 이용하는 건데, 이쪽 옵션은 여기 레이어, 뷰 레이어 프로퍼티, 이것도 뷰 레이어죠. 그러니까 이 렌더 패스 관련된 옵션인 것 같아요, 이 뷰 레이어들은.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어떤 패스들을 뽑을 건지, G 패스, 뭐 미스트 패스, 노멀 패스, 여러 가지 패스를 뽑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비라서 이 정도인데, 만약에 이 사이클 같은 경우는 패스들은 훨씬 더 많아지죠. 패스 종류들도 더 많아지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컴포지팅, 영상 쪽이나 이쪽에서 누크라든지 뭐 이런 합성할 때 인제 사용을 하는 건데, 2D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이 데이터를 컨트롤할 때 굉장히 좋은 그 에셋들이죠. 이게 이미지를 최종 결과 이미지만 렌더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패스들을 활용해서 인제 이미지를 컨트롤하고 조작할 때 쓰는 용도라서 이런 패스들을 뽑을 수 있는데, 음 네. 그런데 인제 이 패스들이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여기서 인제 지금 저는 인제 쓰는 패스들만 뽑는데, 일반 이제 최종 렌더 결과가 있고, 뭐 이런, 네, 섀도우, 뭐 이제 앰비언트 오클루전, 뭐 섀도우, 이 리프렉션, 뭔가 반사되는 리프렉션 러프니스 값이죠. 리플렉션 반사하는 그런 값만 뽑는다든지, 이것도 리플렉션 맵이네요. 반사도. 그걸로 인제 좀 더 광택을 더 특정 부위에다 광택을 추가한다든지, 네, 그런 용도로 쓰죠. 이 원래 이 렌더된 결과 위에다가 놓고, 얘를 뭐 스크린 같은 거를 주시면 조금 더 이게 반짝거리게끔 보이게끔 할 수가 있죠. 뭐 이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너무 다 달라져서. 디퓨즈 패스, 패스 종류도 너무 많아서, 네, 저는 유용하게 쓰는 게 노멀 패스, 이것도 되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G 뎁스, 이 미스트 패스, G 뎁스 패스, 그리고 인제 이거를 이제 아이디 패스라고도 부르고 크라운 패스라고도 부르고 굉장히 다양하게 부르는데, 이것들은 이제 특정 메시들을 셀렉션할 때, 어 포토샵 내에서 어떤 메시들을 분리할 때, 뭐 여기서 뭐 이런 네, 마법봉 같은 걸로, 이런 걸로도 셀렉션을 할 수 있겠죠. 딴 걸 선택하고 있었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특정 오브젝트들만 딱 선택을 해서 얘네들만 이렇게 복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복제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복제를 해서 쓸 수가 있겠죠. 복제를 해 두고 뒤편은 지워버리고 싶죠. 얘는 인제 얘가 없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 레이어를 분리한 게, 이 사이에 뭐 이 밑에 이 틈 사이에, 그 사이에다가 포그를 준다든지 할 때 쓰고 싶어서 인제 이렇게 레이어를 쉽게 이제 분리를 시키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아니면 얘가 뭐 무너지거나 뭐 부서지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막 얘를 뭐 "부서졌어. 어 부서지는 게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 왜 여기 이제 페인트 오버 자체 할 때 하고 싶은데, 네, 이 밑에 원본이 남아 있네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분리할 때 분리를 이렇게 할 때 끄고 분리를 했죠. 복제를 했죠. 그러면 여기서 인제 네. 뭐였지? 뭐였죠? 선택 모드였나? M이었나? M이군요. 선택 모드에서 우클릭하면 필 옵션이 있어요. 단축키로는 Shift F5인데, 이걸로 컨텐츠 어웨어 옵션을 쓰면은, 네, 이게 사라져요. 사라지죠? 사라져서, 네, 음 이렇게 이렇게 변경을 할 수도 있겠죠. 레이어들이 이제 분리돼서.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 렌더 패스 자체도. 그리고 저도 패스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데, 원본이 있으면 이 원본 자체를 뭐 정보를 정리하고 정돈하는 용도로 쓰거든요. 이 위에 인제 '나는 흙먼지가 좀 쌓이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그 뭐죠? 음 이 노멀 패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 Z축만 마스킹을 해 가지고, 여기에 이 이런 텍스처를 입힌 거죠. 입혀 가지고 인제 걔를
이제 마스킹을 한 개념인데, 여러 가지 패스들을 이용해서 이런 정보들을 추가하고 좀 절제하고, 이건 이제 포그, 미스트 패스, 미스트 패스죠. 미스트 패스로 이제 이 특정 색깔을 입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용해 가지고 이미지를 컨트롤하고 정보를 네, 페인트 오버를 진행할 때 굉장히 유용한 게 이 패스인데, 네, 이렇게 렌더가 완료되면 컴포지팅에 가시면 이렇게 그 각자 패스들, 이 패스, 뎁스, 미스트, 노멀, 여러 가지 패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얘네들을 저장을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되죠. 그전에 또 제가 인제 그 라이브 때 좀 다뤘던 것 같은데, 여기에 아웃풋에 파일 아웃풋, 이걸 이용해서 인제 한 번에 뭐 저장을 하거나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거 여기서 그냥 골라 가지고 필요한 것들 조정해서 저장을 따로 하는 걸 좋아해서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경우를 선호하는 것 같긴 한데, 선호하긴 하는데요. 조절을 해서 그 다른 방식이 있는데, 얘네들을 저장하는 방식, 다른 방식을 소개를 드리려고요. 여기서 이쪽 아웃풋, 다른 방식으로 이제 얘네들을 패스들을 익스포트하는 방법인데, 좀 번거로울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익스포트 옵션 보면 이제 PNG로 돼 있죠. PNG. 근데 여기에 EXR 멀티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누크라든지 뭐 컴포지팅 할 때 영상에서 좀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멀티 레이어는 EXR 파일인데, 포맷인데 멀티 레이어로 여러 가지 레이어를 가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렌더를 이 바꿔서 바로 저장을 하면 저장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 더 렌더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 이미지를 세이브 에즈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이 멀티 레이어로 돼 있는데, 얘를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게 지금 다운로드 32 메가, 굉장히 좀 무거운 편이죠. 무거운 편으로 인제 그 EXR 파일이 저장이 되는데, 얘네들을 그냥 포토샵에 불러오면 그 아마 안 될 거예요. 아무 표시 그게 안 될 텐데, 플러그인을 하나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쓰려면. 3D IO라는 플러그인이에요. 3D IO. 얘는 무료 툴인데, 얘는 포토샵 플러그인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쪽 EXR IO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 exrio.com, 그러니까 EXR IO라고만 검색하시면 이제 이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인제는 다운로드를 하면 설치를 따로 하는 방법이 아니라 더블 클릭으로 그냥 이제 설치하면 간단하게 설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이 창이 무조건 뜨더라고요. EXR 파일을 블러그 했을 때. 오픈을 하시면 예, 다시 렌더를 안 해도 되네요. 다시 렌더를 안 해도 되네요. 그냥 그 세팅을 바꾼 다음에 저장을 한 거거든요, 얘를 그냥. 그러면 이 안에 레이어들이 생기는데, 지금 제가 지금 옵션을 뭐 이상한 옵션을 켜놔 가지고 엄청나게 잘게 쪼개져 있는데, 그 합성용으로. 여기 보면 이 패스들이 다 한 폴더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한 폴더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얘는 이제 얘가 원본이죠, 원본. 원본된 최종 결과에 대한 렌더 결과고, 이 익스폰 포맷을 멀티 레이어로 하면 레이어와 이 플러그인을 함께 사용을 하시면, 네, 한 번에 그냥 파일 하나에 다 담아서 한 번에 이렇게 올 수가 있다. 부담스럽긴 해요. 플러그인도 설치해야 되고 뭐 이게 EXR 파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엘리트, 크리토매트를 뽑아 놓은 건데 지금 저희들이 안 쓰니까. 그래서 AO 맵, 그리고 블룸, 그냥 콤바인 RGB 해 놓은 그 값인 것 같아요. 뎁스 맵인데 인제 얘가 중요한 게 32 비트로 들어오거든요. EXR 파일이라서 32 비트라서 나중에 실 작업을 할 때는 8 비트로 이제 바꿔 주셔야 돼요. 너무 무겁죠. 8 비트로 바꿔서 작업을 해 주면 되는데, 바꾸기 전에 이런 뎁스 맵 같은 경우는 전부가 하얀데, 여기에다가 그 익스포즈 같은 걸로 여기 검은색에 뭐가 마스크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군요. 검은색에 여기 마스크가 뭔가 들어가 있었어요, 마스크가. 네, 이렇게 익스포즈로, 네, 이 뎁스들 정보들 미스트보다 훨씬 더 컨트롤하기가 쉽죠, 얘네들이. 그래서 이걸 바꿔 놓은 다음에 뭐 맞춰서 합쳐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8 비트로 바꾸면 되겠죠. 네, 여기 여러 가지 내가 저장했던
어 뎁스들이 패스들이 다 한 번에 네 실제로 인제 얘는 인제 정리가 됐으니 나는 얘를 8 비트로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돈 뭐지? 그러면 이제 완전 8 비트짜리 8 비트짜리 인제 이미지라서 저희들이 평소에 이제 페인팅하는 그걸로 해서 작업을 이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죠. 네 빠진 게 있습니다. 제일 그 빠진 부분이 크라운 패스나 아이디 패스라고 부르는 얘를 마스킹을 하거나 특정 부분을 뭐 이렇게 선택할 때 쓰는 그게 없죠. 그게 없는 상태예요. 크라운이나 아이디 패스가 옵션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따로 보통 어떻게 전에 소개해 드린 방법은 여기 여러 가지 때도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쪽에서 여기서 이 포그도 하이트를 해 볼게요. 하이드 해 놓고 여기 옵션에 플랫 왜 클릭이 안 되죠? 뭐가 잘못됐는데? 클릭. 내 컴퓨터가 고장이 났나? 잠깐만요. 왜 클릭이 안 되죠? 플랫. 여기가 클릭이 안 되는 건가? 네 플랫으로 가서 클릭이 안 돼. 클릭이 안 돼. 이거 제 컴퓨터 고장이 났나 봐요. 이쪽으로 약간 옮겨 가지고 클릭할게요. 플랫으로 가고 이제 플랫으로 가는데 다 흰색이죠. 그래서 인제 여기 랜덤 근데 지금 다 랜덤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 포그 때문이겠죠. 포그는 꺼 놓을게요. 클릭이 안 되네요. 반쯤 클릭이 안 되네요. 이렇게. 네. 이상하네 이거 왜 그러지? 예.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 인제 이 아웃라인을 꺼 주고 여기에 있는 가이드라인들도 꺼야 끄고 나서 이 화면을 인제 캡처를 했죠. 화면을 캡처를 했습니다. 화면. 그 뷰에서 뷰포트 렌더로 해 가지고 이렇게 렌더 이미지를 뽑았었죠. 이쪽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제일 보편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 이게 오브젝트별로 랜덤하게 색깔이 들어가서 내가 인제 얘를 마스킹하기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다. 뭐 오브젝트별로 이제 구분이 돼서 내가 인제 이 부분만 뭐 선택을 해서 뭐 페인팅을 하거나 특정 이제 이 성벽들만 딱 셀렉션을 하거나 이러면 셀렉션해서 그 뒷부분을 레이어를 어떤 분은 분리를 안 하고 이걸로 셀렉션 해 가지고 그냥 이걸로 막 한 장 위에다 페인팅을 막 하더라고요. 셀렉션 마스킹을 해 가지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뭐 셀렉션하기 이게 편할 수도 있는데 쪼금 더 인제 커스텀하게 인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클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다른 레벨이긴 한데 클릭 이제 되네요. 클릭이 됐어요. 이게 또 레벨인데 이런 식으로 이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잡한 이제 레벨이에요. 복잡한 레벨에 원래는 이제 랜덤 옵션을 이용을 보통 많이 하죠. 그러면 여기 매터리얼 그러면 언제 그냥 매터리얼은 매터리얼별로 색을 내가 구분하겠다는 건데 대부분이 이것도 편한 방법 중에 하나죠. 제가 매터리얼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뷰포트 디스플레이 매터리얼이죠. 매터리얼에 가서 뷰포트 디스플레이에 약간 빨간색으로 보일 거야. 그러면 이 성벽으로 된 것들은 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죠. 이 브릭이라는 것들. 혹은 여기 돔이면 돔 중에 이 돔은 '난 노란색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게 패스 옵션이죠, 이 매터리얼. 그래서 이 캐슬 가 보면 이 매터리얼 보면 이런 식으로도 구분이 되겠죠. '매터리얼별로 하겠다.' 내가 방금 여기선 지금 인스턴스로 제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 매터리얼 창 자체가 없죠. 지금 이것 때문에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매터리얼 창의 뷰포트 디스플레이에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매터리얼별로 같은 매터리얼은 이제 같은 색깔로 보이게끔 이렇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옵션은. 그리고 오브젝트는 오브젝트별로 하는 거고 근데 오브젝트는 지금 여기 100 개가 있으면 100 개를 다 따로따로 이제 색깔을 여기서 오브젝트에서 지정을 해 줘야 되겠죠. 뷰포트 디스플레이. 얘는 오브젝트 프로퍼티고 아까는 머티리얼 프로퍼티였죠. 오브젝트별로. 근데 너무 많아서 인제 지정하기 힘든데 버텍스는 버텍스 그룹 뭐 관련된 거고 싱글은 뭐 그냥 단톤으로 '난 다 바꾸겠다.'라는 그냥 옵션이라서 이건 잘 쓸 일이 없을 것 같고 랜덤 텍스처 같은 경우는 실제 얘가 갖고 있는 텍스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단색으로 보이지만 얘가 단색인 이유는 얘네들
얘네들이 박스 매핑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박스 매핑을 쓴 맵들은 이런 식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UV 맵을 쓰고 있는 것들은 그냥 텍스처 본연 그대로 이렇게 보이는데, 뭐 이런 걸 이용하셔도 맵으로 얘도 딱 렌더 해 가지고 쓸모도 있겠죠. 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커스텀, 내가 특정 뭐 앵글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겹치기. 마을이 있어. 여기에 마을이 있는데 얘 앞쪽에 있는 앞쪽에 있는 애랑 뒤쪽에 있는 마을도 색이 달라서 구분하기가 좋게끔 구분을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좀 바꿀 때 너무나 근데 개수가 많아. 그러면 하나하나 노가다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여기 좀 그 팁인데, 여기에 오브젝트 옵션을 저는 이용하는 걸 추천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 오브젝트를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오브젝트별로 선택을 해서 마스크를 씌울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먼저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난 이 부분만 마스킹을 하고 싶어요, 이 부분만. 어 주 이제 액티브 오브젝트가 있으면 이 오브젝트로 지금 모드로 돼 있죠. 나는 플랫인데 오브젝트별로 구분하게 해 줘라라는 뜻인데, 여기에 색깔을 나는 빨간색으로 할 거야. 그러면 여기 선택돼 있는 애들이 다 빨간색으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 앞쪽 근경 레이어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선택을 해서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우클릭한 다음에요, copy to selection,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네. 우클릭해서 copy to selection. 그러면 내가 선택된 애들이 다 그 색이 돼요. 네. 됐죠? 그다음에 이 뒤에 있는 애들 요만큼을 이게 선택을 한 뒤에 "얘네들은 파란색으로 보였으면 좋겠어."라고 해 놓으면 우클릭 copy to select,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다 "얘네들도 했으면 좋겠다." copy to select, 이런 식으로. "얘는 다른 걸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내가 이제 여기 분리를 해 놨잖아요. 난 월 부분만 선택이 되게 해서 이 얘만 선택을 하겠다. 노란색, 아니야 보라색, copy to select, 이런 식으로 어 셀렉션만 이제 자유롭게 되면, 여기서 인제 록 부분만 하겠다. 그러면 록 부분만 선택을 해서 '난 록은 다 녹색이었으면 좋겠다.' 우클릭 copy to select. 그러면 이렇게 copy to select 우클릭, 이 옵션이죠. 이 copy to select. 이 옵션이면 굉장히 인제 빠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도. 네, 여기서 인제 하우스만 하겠다 하면 하우스가 돼 있는데, 하우스도 이제 하우스만 따로 딱 셀렉션을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여기서 하우스에서 이 근경 쪽에 있는 애는 주황색, 이런 얘를 잡고, 근경 쪽에 있는 애는 주황색, 그리고 하우스 전체 선택하고 얘 빼고 얘도 빼고, 이 앞에 있는 애들 어 얘도 얘 포함해서 얘는 뭐 똑같이 '나는 녹색으로 가자. 얘랑 같은 색이었으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딱 녹색 우클릭 카피투 셀렉트,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굉장히 빠르고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개씩 하지 않고 그냥 카피 투 셀렉션으로 원하는 부분을 마스킹할 때 가장 편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